어제 저녁 74세 김순덕 할머니가 제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50년을 함께 산 우리 영감이 요즘 저를 전혀 쳐다보지 않아요.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있고 말도 안 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목소리가 떨리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똑같은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영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는 제 손을 잡고 산책도 했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60대 이후에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노년 부부 상담을 해온 이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부부들과의 상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첨부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5분만 시간을 내서 함께 봐주세요. 참고로 중간에 어려운 전문 용어나 딱딱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신다면, 자신감,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시작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놀라운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인구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 부부 중 부부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78%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뉴스위크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인생 최고의 성적 경험이 남성의 경우 64세, 여성은 66세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성생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발기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남성이 60.3%나 되었습니다. 7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 여성의 3분의 1이 꾸준한 성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65세 최동식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 씨는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최근 몇 년간 서로 손도 잡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계셨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죠.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중년과 노년 모두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건강 상태가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0대 이후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남성은 발기 기능이 약해지고 여성은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둘째, 의사소통의 단절입니다. 40-50년을 함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마음을 더 자주, 더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친밀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밀감을 단순히 신체적 관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포옹, 키스, 신체 접촉 등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규칙적인 성생활은 남성 노인의 경우 나이에 따른 기능의 퇴화를 막아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남녀 모두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 해소,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상담 경험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5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72세 이창수 씨와 아내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창수 씨는 아내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며 실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내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창수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아내의 손을 잡고 등을 쓸어주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놀랍게도 3개월 후 이창수 씨는 아내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신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질건조, 성욕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성 역시 50대 이후 테스토스테론이 연간 1%씩 감소하여 성기능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 접촉을 늘리세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자주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쓸어주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성상담 전문가는 신뢰, 신뢰, 인정, 존중, 접촉을 노인, 성생활에 꼭 필요한 5가지 요소로 꼽았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박진호 씨는 아내가 폐경 이후 피부가 예민해지고 성적 접촉에 거부감이 심해졌을 때 성관계 대신 애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허벅지 안쪽과 목 부위를 천천히 손으로 쓸어주며 5분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짧은 5분 동안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느낌 진짜 오래간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정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어루만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것도 부부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대화의 시간을 늘리세요. 한국성교육연구소에서는 부부라면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부부 사이 성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9세 김창수 씨는 정반대의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매번 그 순간만 되면 몸을 긴장시키더라고요. 그에게 제가 전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내와 먼저 대화해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물어보세요. 김창수 씨는 그날 밤 아내와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급하게 서두르면 무서워져요. 천천히 해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성생활 만족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서로의 욕구와 한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됩니다. 넷째, 환경을 정비하세요.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또한 윤활제나 쿠션 등 보조도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폐경이 시작된 중년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성욕 상실, 질건조, 성교통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성기능 장애를 겪는다며 하지만 여성 호르몬제, 복용 또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마사지, 윤활제 등으로 성기능 장애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속도를 조절하세요. 젊었을 때와 같은 속도나 강도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오래도록 즐기는 것이 노년기 친밀감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이창수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배꼽 아래부터
천천히 입술로 키스하며 내려갔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고 말없이 입을 벌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이 느낌 처음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교 시간을 단축하는 등 성교의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교 중단법이나 사정지연법을 지속하는 것은 신체에 무리한 조건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지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정방원계라 불리는 부위는 자궁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부드럽고 스펀지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피부나 표면의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과 방광을 아우르는 신경총과 연결되어 있어 이곳이 울릴 때는 몸 전체가 깊은 공명 속에 빠져드는 듯한 전율을 일으킵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확한 각도로 찾아야 합니다. 아내가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 한두 개를 천천히 삽입하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끝을 부드럽게 구부리며 마치 이리와하듯 섬세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천장을 향해 손끝을 1cm 정도만 올린다는 느낌으로 아주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면 아랫배 깊은 곳에서 단단하면서도 부신한 감촉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감 속살처럼 부드럽고 말랑하면서도 중심이 단단한 그 느낌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부위를 일정한 압력으로 약 5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치 오랜 시간 막혔던 혈맥을 천천히 풀어주듯 무겁고 안정된 느낌으로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 느리고 깊은 리듬이 아내의 골반 깊숙한 곳, 평소엔 잠들어 있던 신경을 깨우는 첫 번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압박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내의 골반이 당신의 손가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는 듯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는 당신이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리듬에 당신이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매일 저녁 남편과 10분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하루 일과와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신체 접촉을 늘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깨를 기대고 함께 걸을 때 팔짱을 끼고 잠들기 전 등을 쓸어주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갑자기 20년 전 남편 같아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주고 무엇보다 저를 여자로 대해주는 느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 박철수 씨의 변화였습니다. 아내가 예뻐 보여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생활 만족도는 정서적 친밀감과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도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기술이나 비싼 도구 없이도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강도로 조절하세요. 둘째,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20-30대의 신체적 기능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한진구 씨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인생 최고의 성적 경험이 남성의 경우 64세, 여성은 66세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능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70-80대의 나이에도 성생활이 가져다주는 친밀감, 흥분, 기쁨은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친밀감은 단순히 신체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정서적, 육체적으로 외도를 하지 않고 서로만을 바라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일에서도 은퇴한 후 진정으로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신체 접촉, 늘리기, 대화의 시간 늘리기, 환경 정비하기, 속도 조절하기입니다. 이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에 대한 감사와 애정입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풍파를 함께 견뎌온 부부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십니다. 84세 윤봉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아내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에게 고마워요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5분만 나눠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꼭 손을 잡아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60대 이후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60대 이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